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려고 이렇게 새벽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에 들어온 경기들 중에서 무승부인 경기 맞춰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써주시면 되고 정답자가 중복될 시에 가장 빨리 정답을 써주신 분께 16,000원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처음에 댓글 쓰셨으면 절대 수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봐도 초기에 썼던 시간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언제 작성했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수정됨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르도록 할 테니 주의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J리그 경기가 사실 굉장히 제 머리를 좀 아프게 만들었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최종 픽에서 무조건 픽은 바꾸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최종 픽과 똑같이 구매하는 멍청한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최종 픽을 정했다, 이렇게 구매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대로 사시면 1등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송, 어떤 채널, 어떤 전문가한테 억만금을 줘도 1등 픽은 못 받습니다. 억만금을 줄 수 있으면 토토를 안 하겠네요. 어쨌든 이 점 알아주시고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 내로 최종픽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올려드릴 테니까 최종픽 이미지 확인하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대법은 어제 이미 이미지로 올려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좀 골대법을 많이 참조를 안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 구매를 해야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삿포로 대 가와사키. 이 경기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삿포로의 단통 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와 가와사키 두 팀 모두 주중 리그컵에서 삿포로는 요코FC와 무승부, 가와사키는 나고야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무승부를 거둔 팀의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보입니다. 요코FC는 쇼난과 함께 바닥을 열심히 기어다니고 있는 팀이고 나고야는 상위권에서 놀고 있는 막강한 화력이 있는 팀입니다. 또한 최근 리그 6경기 동안 1승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최근 5경기 동안 10실점이나 내주는 수비부라는 가와사키를 상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아 보이고 가와사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정배당을 받고 4번 모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믿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경기 삿포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센다이 대 시미즈. 이 경기 사실 경기력으로 볼 때 최근 센다이의 경기력보다는 시미즈가 나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센다이는 리그컵 경기에서 세레소에 0대3으로 대패를 했고 최근 컵 경기 포함 8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죠. 센다이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고 그래도 시미즈는 사간도스와의 무승부로 리그 연패를 끊으면서 4경기 동안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미즈는 원정에서 2무 2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고 특히 지난 31회차에서도 골대법으로 0%였던 시미즈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회차에서도 시미즈 승은 0%로 나오고 있는데 또 승리를 거둔다는 건 좀 예상이 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경기력만 보시는 분들은 샌다이 패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이지만 원정에서 떨어지는 경기력과 맞대결 전적상 샌다이 홈에서 시미즈가 승리를 거둔 적이 없고 지난 회차 골대법 0%인 시미즈가 승리를 거뒀는데 이번 회차에서 또 0%를 받고 승리를 거둔다는 건 좀 예상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 경기 샌다이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요코FC 대 쇼난. 이 경기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요코FC가 역배, 쇼난이 정배였는데 제가 마지막에 정배와 역배가 뒤바뀔 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정배와 역배가 뒤바뀐다면 골대법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요코FC가 정배가 되고 쇼난이 역배가 되면서 정배와 역배가 뒤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정배와 역배가 뒤바뀌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보여요. 이 경기는 좀 더 간절한 팀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 팀은 저는 쇼난이라고 보입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리그에서는 원정 4경기에서 전패를 기록 중인 만큼 원정 쓰레기로 보이지만 요코FC를 상대로는 승리를 따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과거 맞대결 전적에서 그나마 쇼난이 우세하다라고 보입니다. 또한 요코FC나 쇼난이나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승부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승패를 가고 싶지만 이런 똥물 튀기는 경기에서는 똥물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투폴로 가도 틀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 경기 요코FC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오이타 대 요코마리. 저는 이 경기 개인적으로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에서 이변으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오이타가 리그 5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실점은 15실점이나 하고 있죠. 하지만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로테이션을 하면서 요코마리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6연패까지 하려면 인천 유나이티드급은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맞대결 전적에서도 1점 차 싸움이 많았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요코마리 또한 지난해 우승팀이기 때문에 리그컵은 치르지 않아서 서로 체력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주니오 에드가 마르코스, 에릭, 외국인 공격수 3인방을 풀 가동시킬 수 있게 되어서 요코마리의 공격력만큼은 리그 초반에 비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사실 최근 경기력 측면으로만 본다면 요코마리의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오이타의 연패가 너무 길기 때문에 무승부로 한번 끊어줄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이고 J리그 경기에서 4배당 이상의 경기가 매 회차 한 경기 정도는 꼭 나오는 것으로 보여서 하나를 가져가야겠다 싶었는데 제일 유력해 보이는 게 오이타의 무배당이어서 저는 이 경기 오이타의 단통 무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우라와 대 산프이로. 우라와는 나고야와의 경기에서 6대2로 대패를 하면서 수비들이 상대팀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수 레오나르도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다는 건 그래도 공격 측면에 있어서는 폼이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대팀 산프이로의 경우는 최근 승리를 거둔 팀이 쇼난과 요코FC를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팀이 살아났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길 팀에 이겼다라고 보입니다. 그나마 공격적인 전술을 쓰지 않기 때문에 패배를 하더라도 대패를 하지 않아서 실점률이 높지는 않아요. 이 경기 그래도 공격력 면에서 우라와의 레오나르도 선수가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산프이로의 공격력으로는 우라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우라와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6번 경기 가시와 대 세레소 오사카. 두 팀 모두 7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오른가를 앞세운 공격력의 가시화냐 세레소 오사카의 수비에 바탕을 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냐의 싸움으로 보이지만 저는 가시화의 오른가의 공격력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키도 크고 탄력도 좋고 결정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레소 오사카의 수비가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오른가 선수를 막아낼 수가 없어 보여요. 현재 가시화를 상대하려면 수비를 잘하는 팀보다는 공격을 잘하는 팀, 나고야 같은 팀이
맞불을 놔줘야 그나마 상대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승부가 많은 세레소 오사카가 가시와의 오룬가에게 털릴 것으로 보이고, 세레소 오사카의 득점력은 아무래도 수비 축구가 바탕이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센다이 원정을 다녀온 세레소 오사카가 또 한 번 가시와로 원정을 와야 되기 때문에 홈에서 2연속 경기를 펼치는 가시와에게 체력적으로도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가시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FC 도쿄 대 나고야. FC 도쿄 최근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리그 4연속 무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죠. 주중 리그컵 경기를 치르지 않아서 나고야보다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이지만, 최근 떨어진 경기력을 다시 올리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고야는 리그 최근 5경기 4승 1패로 굉장히 경기력이 좋죠. 또한 지난 우라와의 경기에서 6대2로 대승을 거두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도쿄가 앞서 있지만, 현재 가와사키와도 무승부를 거두는 나고야의 경기력에 FC 도쿄가 비비기에는 경기력이 너무 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경기는 역배긴 하지만 FC 도쿄가 이른발로 정배를 받았다고 보여서 저는 FC 도쿄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사간도스 대 간바오사카. 처음에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뭔가 승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변을 생각하던 경기였는데, 왜냐면 맞대결 전적에서 의외로 사간도스가 홈에서 간바오사카를 잡은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간도스 김명희 감독님께서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서 벤치에 앉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김명희 감독님의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서 리그컵을 치르지 않게 되면서 체력적으로 비축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이고, 벤치에 앉지 못하더라도 퇴장이나 부상 변수만 없다면 짜여진 전술을 사용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간바오사카는 주중 리그컵에서 핵심 자원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체력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보이고, 의외로 이 경기 무승부가 상대 전적에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10번 맞붙는 동안 단 한 번도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과감하게 사간도스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울산 대 포항. 울산은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컵 경기 포함 7연승 행진이 끊겼습니다. 연승 행진이 끊기지 않았다면 이 경기 한번 이변으로 잡아볼 수도 있겠지만, 무승부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승리를 가져올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이미 6월에 포항 원정에서 울산이 0대4로 대승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포항이 아무리 전술을 잘 짜온다 하더라도 울산이 근소하게나마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여요. 포항도 지난 경기 광주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부상 복귀한 팔로세비치의 폼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비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건 광주도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 때문에 무승부를 기록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울산은 김태환 선수가 퇴장 징계로 나오지를 못하죠. 리그 시작할 때부터 김태환 선수 언제 퇴장당하려나 궁금했었는데 드디어 퇴장을 당했습니다. 항상 입에 쌍욕과 멱살잡이를 자주 해서 불안불안했었는데, 어쨌든 김태환 공백으로 전력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김태환 쪽 포항의 윙플레이어 팔라시오스 선수도 퇴장 징계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이또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 울산이 어떻게든 승리를 할 것으로 보여서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FC서울 대 상주상무. FC서울은 최용수 감독님이 사퇴한 이후에 김용호 감독 대행 체제에서 굉장히 경기력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3백에서 4백으로 변경이 되고, 수비 시에 간격을 좁게 서서 상대방 공격에 대해 방어가 좋아졌다고 보이고, 양측 윙을 활용한 공격 또한 활발해서 굉장히 경기력이 안정화됐다고 보이고, 신인 정창민과 황승규, 김원식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남과 강원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감독 사퇴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용수 감독님, 요언스 고생하셨습니다. 상주상무는 지난 부산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문선민 선수가 날아다니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세훈 선수의 높이가 통하지 않을 때는 문선민 선수의 스피드가 있는 상무기 때문에 확실히 자원이 많고, 펩태한 감독님의 교체 전술 타이밍 또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포백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 활발해진 FC 서울과 상주 상무의 측면 공격, 굉장히 비슷한 타입의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6월에는 상무가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번 경기는 좀 고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관중 25%가 입장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FC 서울은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홈에 이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FC 서울이 2연승을 하면서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주 상무를 상대로 3연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FC 서울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수원 삼성 대 전북 현대. 수원 삼성은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울산을 잘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털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수원 삼성은 최근 컵 경기 포함 7경기에서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공격력이 최악인 상황이라고 보이죠. 반면에 전북의 경우 구스타보, 바로우의 영입 이후 모든 경기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몰라이시 감독님이 전술은 몰라이시, 니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로 알아서 하고 있는 전북이에요.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에서 파워 서플라이로 길을 막고 뒤에 벙커를 짓고 그 뒤에 시즈 탱크 박는 이런 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배틀 크루저로 조지는 거죠. 이 경기는 기름머니, 오일머니의 구스타보, 바로우가 사우디 같은 데로 팔려가지 않는 이상 전북은 믿고 가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가시마 대 비셀 고베. 가시마는 최근 에베라우드 선수의 득점력이 터져주면서 리그 2연승을 기록을 했어요. 리그 3경기 동안 8골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가시마가 맞대결 전적에서도 특이하게 비셀고베를 홈에서 만나면 승리가 없습니다. 이 점 징크스로 가져가야 할 것 같고 또한 비셀고베가 지난 샌다이와의 경기에서 22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1득점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이 점을 부상에서 이번에 복귀하는 후르아시 선수가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비셀고베 팀 내 득점 1위인 공격수로서 많은 슈팅 숫자 대비 터지지 않는 득점을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원정에서 경기력이 더 좋게 나오고 있는 비셀고베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가시마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대구 대 인천. 이 경기 사실 누가 봐도 대구 승이 보이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구의 해외 배당이 너무나도 의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투표율이 대구의 80%가 넘게 몰렸다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세징야 선수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전 경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병근 감독 대행의 말로는 인천전에는 출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홈 경기장인 대팍에서 응원도 받겠다. 주축 선수들도 나오겠다. 너무나도 대구 승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배당이 사실 대구 FC의 경우 FC 안양이랑 해도 1.75 배당 정도의 정배를 받는 팀인데 1.4대의 정배당은 대구 승으로 몰아넣고 무승부로 다 부러뜨리려는 것처럼 좀 의심이 들어요. 부러뜨릴 거면 인천의 승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다면 무고사랑 인스타보, 짭스타보한테 전화해서 제발 골 좀 넣으라고 말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뭐 용병이 아니라 영병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대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광주 대 강원. 이 경기 광주가 최근 인천을 상대로 1대3으로 승리를 하고 포항을 상대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무승의 늪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홈에서 패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7월 초 강원이 홈에서 광주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었고 한국영 선수의 부재가 크긴 하지만 신세계 선수의 징계 복귀는 호재로 보이고 특히 광주와의 맞대결에서 골맛을 봤던 조재환, 김지현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 강원FC는 이겨봤던 팀 광주를 상대로 상위 스플릿으로 가는 찬스라고 보입니다. 광주는 엄원상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뒷공간을 이용하는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사실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는 워낙 크로스가 0점이 안 맞아 있어서 위협적이지 못합니다. 강원이 전방 압박 축구를 펼치면서 뒷공간을 내주는 경향이 있지만 하지만 광주FC는 잔실수가 많기 때문에 강원의 압박에 실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강원이 오랜만에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광주FC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2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회차 J리그에서 굉장히 좀 헷갈리는 경기들이 많았고 워낙 이변이 많은 J리그다 보니까 경기가 거듭될수록 선택장애가 오는 것 같습니다.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나름대로 경기 보시면서 분석한 내용 가지고 제 영상도 참고하시고 하셔서 좋은 조합으로 등수 안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이만 늦은 새벽이라서 잠을 청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일주일의 마지막 평일인 만큼 하시는 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